핵심 포인트 4번 위험과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유형은 위험과 관련된 개념들을 현실화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에요. 요거는 아주 쉬운 거, 아주 쉽고 단순한 거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위험이 현실화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위태로운 상태, 위험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험한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위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위험한 상태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것이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 이 사고라고 하는 건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러면 또 그냥 꽝이에요. 그런데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 중에서도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 이제 위험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상태에서 그게 실제로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고요. 이 이제 순서, 여러분이 순서 자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시나리오로 맨 처음에는 위험한 상태지 얘가 실제로 발생한 게 사고야. 이 사고에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야 위험이 현실화되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위험을 순수 위험하고 투기 위험으로 구분할 때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요거는 뭐냐면 위험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냐면, 순수 위험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위험이니까 손해만 계속 나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투기 위험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위험인 거죠. 그러면 그 관련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거니까 결국 여러분이 현실화되는 과정 안에서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위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종류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 위험의 종류를 분류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이번 핵심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현실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험한 상태, 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위태라고 하고요. 예, 요 위태를 잠깐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위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손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증가시키는 상태. 그러니까 손해 가능성, 즉 위험이 만들어지거나 증가되고 있는 상태,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요 세 가지 분류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물리적 위태. 물리적 위태는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태. 예를 들면 도로가 결빙돼 있다, 얼어 있다. 이러면 자동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요. 네, 이런 상태는 지금 물리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화재보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화기 옆에 뭔가 그 인화물질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 이것도 지금 불이 안 났기에 망정이지 불이 났으면 되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또 예를 들면 벽에 금이가 있다. 이거는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리적 위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덕적 위태. 도덕적 위태는 고의 같은 것들이죠. 일부러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우리가 보험 사기나 보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도덕적 위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정신적 위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에서는 도덕적 위태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고의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주의 같은 거 있죠. 부주의.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폭발, 파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물리적 위태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태, 도덕적 위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위태는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 또는 방심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좀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태가 뭘로 발전하냐면 사고로 현실화되는 거죠.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가 생기는데 손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경제적인 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거죠.
사고가 났지만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위험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의 상실과 감소를 수반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위험은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통계 측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릴 확률인데 우리 집은 할머니도 암이고 어머님도 암이고 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이거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높아? 이게 공신력이 있나요? 없지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력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암인데 우리나라 남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42.3%야.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이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통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위험이에요. 그래서 통계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는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는데요. 순수 위험은 손해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뭐 재해 같은 것들 있죠. 홍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수 위험이에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없으니까요.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익이 상존하는 거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투기 위험이 도박 또는 뭐 투자,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손해만 발생하느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느냐, 이거에 따라 구분하고요. 그렇다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뭘까요? 당연히 순수 위험을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한다. 요거 여러분이 지문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키포인트는 위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해당 개념에 대한 종류, 그 종류의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